이번 시간에는 56회차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SI, SPA, ARC에 속하지 않는 스키마가 뭔지 이러고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ANSI, SPA, ARC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속한 스키마 이름은 외우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익스터널 외부 스키마, 컨셉추얼 개념 스키마, 인터널 내부 스키마. 그 다음에 이거는 무척 자주 나오는 문제죠. 트랜잭션의 네 가지 특징, ACID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공부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ACID. 그 다음에 엔터티 구분하는 거, 키 엔터티, 메인 엔터티, 액션 엔터티. 액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액티비티라고 하기도 하고요. 키 엔터티는 최상위 엔터티죠. 뭐 고객, 상품, 사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인 엔터티는 키 엔터티의 자식인 엔터티들이에요. 뭐 주문, 배송 이런 것들이고, 액션 엔터티는 실제 액티비티들,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것들, 주문 이력, 배송 이력 이런 것들이에요. 최하위 단. 그 다음에 식별자 종류 구분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매우 얘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내부, 외부 식별자, 단일 복합 식별자, 본질 인조 식별자, 이게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공부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거죠. 조인이랑 정규화, 이거는 뭐 빠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조인, 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레프트 조인, 이너 조인, 풀 아우터 조인, 카티션 프로덕, 뭐 조인 조건 없이 조인하는 거, 카티션 프로덕, 다음 셀프 조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몇 건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꼭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눈으로라도 익혀서 이 SQL을 보고 아 얘가 어떤 조인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규화, 1, 2, 3 정규화, 1정규화가 뭐고 2정규화가 뭐고 3정규화가 뭔지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규화도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SQL 실행 순서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SQL 실행 순서는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이 순서로 실행돼요. 이거를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이해하시려고 하면 어떤 테이블에서 필터 조건, where를 거쳐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룹 바이가 있으면 그룹핑을 하고 그룹핑한 거를 필터하는 거는 어디서 하죠? 해빙절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룹 바이, 해빙.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컬럼들 셀렉트하고 최종적으로 정렬하는 거, 오더 바이하고 이 순서로 실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QL 문제는 이제 뭐 각각의 문제를 복원해서 풀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서 나왔던 개념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샘플로 몇 개를 만들어 봤어요. 먼저 요거는 우리가 자주 보는 테이블이죠. EMP 템프예요. 이 화면 관계상 이 데이터하고 SQL이 다 한 번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자료를 저희가 공유해 드리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MP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10번 DEPTNO, 20번 DEPTNO 이렇게 두 개 그룹이죠. 자, 분석 함수 이거 매번 나오는 건데요. 분석 함수 일반적인 분석 함수는 잘 아시는데 이 킵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분석 함수 보시면 파티션 바이 DEPTNO니까 요렇게 DEPTNO 10번 DEPTNO 20번 DEPTNO 이거를 내부에서 파티션을 나누는 거고 이 파티션 내에서 민셀 셀러리의 가장 작은 값 13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번은 20번은 가장 작은 값 800, 400, 3000 중에 가장 작은 값 40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킵절을 쓰면 어떻게 되냐? 파티션 바이 DEPTNO, DEPTNO별로 파티션 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파티션 내에서 하이어 데이트로 오더링을 하는데 여기에 댄스 랭크를 매겨요. 그러면 1등, 2등, 3등이 되죠. 10번 부서 DEPTNO 10번 파티션에서는 얘가 1등, 2등, 3등이 돼요. 그 중에 댄스 랭크 퍼스트니까 이 1등의 샐러리 값을 킵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2450, 2450, 245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킵절의 의미, 킵절의 결과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SQL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죠? 아까 SQL 우리 실행 순서 배웠잖아요. 자, 그룹 바이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셀렉트까지 했어요. 오더 바이는 제일 나중에 된다고 했죠.
자, 그룹 바이를 하면 이 셀렉트 컬럼에 뭐가 있어요? DPTNO 컬럼 하나하고 샐러리의 썸 값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이 있는데 오더링은 뭐로 하라고 했죠? 하이어 데이트로 하라고 했네요. 하이어 데이트 컬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00979 오라클의 경우는 나라 그룹 바이 익스프레션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룹 바이절에다가 하이어 데이트를 추가해야 에러가 안 나는 거죠. 실제로 ESQL과 ESQL은 에러가 나니까 오더 바이가 없다고 치면 ESQL 그룹 바이 DPTN으로 한 거하고 그룹 바이 DPTN 하이어 데이트로 한 거하고는 결과 건수가 다르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카운트 할 때 카운트 아스타리스크 별표 쓰면은 널까지 포함해서 전체 건수를 구하는 거고, 컬럼을 쓰면 어떻게 되죠? 컬럼을 쓰면 널이 제외되고 나머지 건수가 셀렉트 그 카운트 된다고 했죠. 그래서 카운트 C1은 몇이 나온다? 하나, 둘, 셋. 세 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카운트 디스팅트 C1 하면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C1 컬럼에 디스팅트 밸류 값의 종류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널값 하나, 숫자 1 하나, 둘, 숫자 2 하나, 셋. 세 가지 종류니까 세 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다가 컬럼을 썼으니까 널값은 제외되는 거고요. 대상에서. 숫자 1 하나, 숫자 2 하나, 값의 종류는 2. 그래서 카운트 디스팅트 C1은 결과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스팅트를 카운트에서 썼을 때 결과값 어떻게 변하는지, 왜 2가 나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일이 나왔는데 세일과 항상 짝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뭐였죠? 플로어였죠. 세일은 천장, 플로어는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나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거. 플로어는 나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거. 그래서 플로어는 1이 나오고요. 세일은 2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운드 할 때 이 두 번째 인자값, 그렇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운드 2 하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된다가 아니에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되는 거죠. 이 컴마 4는 그러면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되죠?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됩니다. 그래서 1.1235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MVL, 이 MVL하고 코얼레스, 이거 널 관련된 함수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MVL하고 코얼레스, 이 함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꼭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MVL은 이 C1 값이 널이면 얘 주고, C1 값이 널이 아니면 C1 주고잖아요. 얘를 코얼레스로 바꾸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코얼레스는 MVL과 다르게 함수 인자값을 여러 개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코얼레스는 인자값을 이렇게 세 개 주면 왼쪽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널이 아닌지, 널인지. 그래서 널이 아닌 최초 값을 리턴해 줍니다. C1, C2, C3 하면 C1 체크해서 널이면 C2를 체크하고, 얘도 널이면 C3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해서 널이 아닌 최초 값을 리턴해 주는 함수가 코얼레스예요. 그래서 이번 밑에 결과 나오는 거 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얘는 EMP 테이블 데이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샘플로 쭉 넣어봤어요. 자, 여기서 롤업과 큐브가 나왔어요. 우리 확장된 그룹 바이절 있죠? 그룹핑 세트, 그룹 바이에서 나오는 거, 롤업, 큐브 이런 것들. 롤업과 큐브, 그룹핑 세트 이런 것들은 꼭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롤업, 예를 들면 이렇게 롤업 잡 DPTNO 하면 이 결과가 밑에 여기에 샘플이 있는데요.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그룹 바이 잡 DPTNO. 오른쪽부터 지우니까 DPTNO 지우고 그룹 바이 잡도 지우니까 그룹 바이 전체. 자, 그러면 큐브로 바꾸면은 데이터셋이 어떻게 나오죠? 큐브는 이 두 개 인자값을 줬을 때 이 두 개로 조합 가능한 모든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잡의 DPTNO, 잡, DPTNO, 그리고 전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롤업과 큐브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딘 관련됐을 때 널과 나딘, 교재에서도 항상 했었는데 널 값이 있을 때 나딘을 썼을 때 결과가 0건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EMP 언더바 템프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테이블에 이네임 데이터가 있어요. 이네임 데이터에 이 B 테이블에 있는 이네임 데이터 중 일부가 여기 EMP 언더바 템프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딘을 주면 어떻게 되죠? B에서, 그렇죠? 이 B 테이블에 있는 이네임 중에서 EMP 언더바 템프에 있는 이네임을 빼고 나오죠.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런데 EMP 언더바 템프에다가 널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인서트. 자, 그러면 EMP 언더바 템프를 셀렉트하면 이 결과에 널이 있죠. 그러면 몇 건 나온다? 결과가 0건 나온다. 그리고 분석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는데 분석함수는 시간이 많으시면 분석함수를 하시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 분석함수는 나와봐야 한두 문제일 거고요. 이해하는데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려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제일 자주 나올 것 같은 레귤러 익스프레션 서브스트링. 요거를 보시면 얘는 의미가 뭐죠? A가 2번에서 4번 나오는 부분을 잘라주세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서브스트링. 자, 그러면 얘는 AA 2개가 나오고요. 두 번 이상 4번까지 2번, 3번, 4번까지 매칭이 되니까 A 3개가 나오고요. 얘는 A 4개가 나오고요. 얘는 A 5개죠. A 5개인데 A가 4개까지는 이렇게 매칭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4개가 나와요. 이 뒤에 인자값은 뭐죠? 첫 번째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문자부터 체크를 시작해서 이 패턴을 첫 번째 만나는 곳 데이터. 그러니까 A가 4개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만나는 이 패턴을 두 번째 만나는 곳이니까 첫 번째 만나는 패턴 여기서 이만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패턴 여기서 이만큼 만나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AA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두 번 이상. 두 번 이상이니까 두 번도 매칭되고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되고 다섯 번도 되죠. 그런데 뒤에 이 물음표가 없으면 최대로 매칭되는 A 5개가 나와요. 그런데 뒤에 물음표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최소로 매칭되는 A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디 방식, 이건 넌 그리디 방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분석 함수 부분,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 부분은 시간이 많으시면 뒷장에 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나중에 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